한국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사회 통합만 되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군에 와 있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되노니까 서로 그냥 자기 살을 물어뜯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을 많이 하는 건 그만한 인과의 저는 축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거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저는 그 남북 간의 갈등이 큰 지금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 문제. 이게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자와 빈자의 문제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제. 그래서 그 지역과 빈부, 이 두 가지 큰 갈등인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 나라 구군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 실패하면 저희는 뭐 10년 내에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저앉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이런 문제를 보면은 저게 이제 남북 분단이 뭐 강대국의 어떤 이해 문제 때문에 갈라진 면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게 임진왜란이라는 게 근원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조선은 아무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평양 이북은 명나라가 분할 통치하는 걸로 하고 평양 이남은 일본이 갖는 걸로 그렇게 양쪽에 얘기가 됐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 측 사신인 심유경이하고 이 누굽니까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쭉 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결렬되니까 정유재란이 난 겁니다. 그 중간 사이에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 38선 긋는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한국이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갖는 이 첨예한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리고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이제 외부 요인 탓도 있고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조 500년 동안 이북을 너무 천대했습니다. 이남 사람들이. 그래서 이북에 벼슬이 없었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뭐 군수 이상은 다 이남에서 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감사, 평안도의 그 평양감사가 이게 아주 녹아나는 자리다. 이 자리라는 게 뭐 평양감사도 저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이런 속담이 생겨난 건 전라감사나 경상감사에 비해서 연봉이 한 3배 정도 더 셌습니다. 평양감사가. 예를 들어 전라감사가 연봉을 1억 받는다 그러면 평양감사는 3억을 받았던 거죠. 왜냐? 착취해가지고. 왜 착취를 할 수 있었던 구조가 뭐냐? 이북은 그 정년 퇴직한 관찰사가 이북 출신은 없습니다. 선배들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딱 있으면 신임 관찰사가 선배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 관습으로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전권을 휘둘르지를 못합니다. 선배들이 또 오비팀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남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충청이나 경상 전라는. 그러니까 신임 관찰사가 와도 위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자네 잘해 뭐 이런 정도 말을 하는데 이북은 이북 출신이 그런 고위직에 올라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막 마구 갈퀴질을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착취를 하니까 연봉이 막 따따블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북 출신을 그 고위 벼슬을 안 줬냐? 초장에 이북에서 반란이 많았어요. 초장에 정권 초기에. 그 함경도나 이쪽은 그 뭐 저 여진족 뭐 이런 쪽이 섞여서 살아가지고 그 국경이 뭐 철조망을 딱 긋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느슨할 때니까 이러니까 뭐 이게 목민관을 군수를 함경도로 파견을 하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서울에서 한양에서 파견은 군수를 그냥 잡아다가 린치를 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죠. 임진왜란 때 그 임해군인가 이쪽에 왕자 2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함경도에서 잡아가지고 일본의 가또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이게 일본군이 한양에서 물러났는데 철수를 했는데도 이제 협상이 진행되니까 물러났는데도 평양성에서 6개월 동안 한양으로 들어오질 않고 평양성에 있었습니다. 선조가. 왜? 만약에 한양으로 돌아갔을 때 성중지변, 성 안에서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백성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겁박을 할 수 있다. 그 염려 때문에 이걸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걸.
그 조선시대 정서가 그랬고, 특히 그 조선 초기에 그 이시의 난, 이괄의 난, 뭐 이런 거 보면은 군사를, 기병을 일으킨 반란은 다 이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북이 특히 그 평안도 쪽은 중국의 그 정보, 당시 최강대국인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보와 물류가 이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병을 하니까, 그리고 함경도는 아까 뭐 그런 여진족이라든가 섞여가지고 계속 뭐 이러고 하니까 안 줬죠, 이쪽을. 이남에서는 반란이 났어도 뭐 그렇게 우리 반란을 하자 뭐 입으로만 이렇게 뭐 모의하고 이 정도지, 실제 말 탄 기병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자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무신난 때 이제 1728년 영조 4년 때 무신난 때 조금 기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선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쭉 보자면은 남인이 정권을 잡은 경우는 박정희 5.16이 그 이후로 최초입니다. 남쪽에서 일으킨 반란이 성공한 경우는 그걸 반란이라고 규정한다면, 쿠데타를. 성공은 뭐 쿠데타는 할 수가 없다는 뭐 판결문도 있듯이 그게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이남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 전부 그렇게 블로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맺힌 겁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평양에서 있는데, 평양 사람들 어떤 유지 집에, 부잣집에 이제 임금 행차가 가면은 수행원이 뭐 200명 될 거 아닙니까? 몇백 명. 그러니까 밥 해주고 그러려면 살림이 축나잖아요. 언제 가나 이 왕이, 언제 우리 집 떠나나, 이걸 학수고대해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 그러니까 그때 그 평양 말씨로 뭐 새 붕알처럼 펄었습니다. 임금한테 매우 속어로, 점잖지 못한 말로 퉁명스럽게 그 대답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북 출신 평양분한테 내가 이때 선조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북 사람들이 그때 조선 한양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린 상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서북 사람들 차별해가지고, 홍경래의 반란이 유명한 반란 아닙니까? 그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죠. 그러다가 이 이북 사람들의 차별의식을 해소해 준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가 떡하니 들어가서, 물론 이제 천주교도 포함입니다만, 주님 앞에 양반 쌍놈 없다, 그 평등 사상을 기독교가 가지고 이북을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이북부터 들어갔어요. 이남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남에는 이쪽 양반들이 쩔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잘 흡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양반 쌍놈 없다, 다 평등하다, 이래야 되니까 그냥 전부 이북에서 아주 그 기독교를 열렬하게 받아들이게 된,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계층은 이북에서 중산층들입니다.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천주교회 사회인가 보면 달래 신부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의사가 그 백정 아들인데, 천대받던 그 백정, 소잡는 백정 아들이 외과의사가 됐는데, 그 천주교 박해 때 이제 뭐 작두로 잘라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살아서 이미 천당에 왔고, 왜 내가 백정 아들인데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이미 내가 살아서 천당에 왔고, 죽어서도 나는 천당에 갈 게 분명하다. 그러니 뭐가 걱정되느냐. 이 죽음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꼬뮤니즘이 들어오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보다 한술 더 떠서 땅을 무상몰수해가지고 무상분배를 했죠. 저쪽이 이북 정권이.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북이 그 빈민층들이, 무산대중들이 전부 아바이 수령이 된 거예요. 아바이 통닭처럼. 아바이가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쪽이. 땅을 주니까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로 해가지고. 그게 아마 이북 정권의 에너지가 됐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남북 간의 갈등이 크게 보면 외세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북 차별이 오늘날 서로 그런 감정으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뭡니까? 이
한국의 개신교나 이쪽은 다 그래도 평양이나 이런 중산층 교육받은 계층들인데 그걸 다 뺏었잖아요. 이북 김일성 정권이. 그러니까 이남으로 전부 내려왔죠.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전답과 다 뺏은 그 이북 정권에 대해서 아주 저건 철천지 원수지. 철천지 원수지. 그런 우리가 인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지몽매했다. 인간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혁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우리 참 한민족이 무지몽매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남에서의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게 양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양반자를 붙이는 건 다 양반이 모두 되고 싶다는 뜻인데 아무나 보고 이 양반 저 양반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해방 이후에 생겨난 언어 관습이지 않으려나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양반하면은 그동안에는 우리는 다 토색질이나 하고 전부 착취한 계층으로 그렇게 저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착취만 해가지고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계층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삶인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처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난리가 나면은 뭐 좌뇌 우뇌 하는 얘기는 그건 껍데기 얘기고 평소에 쌓인 개인감정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평소 내가 뭐 양반이라고 폼 잡고 착취하던 사람들 6.25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지나면서 양반 얘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양반이라고 자기가 뭐 얘기하다가는 이건 잘못하면 죽창 찔려 죽는 거예요. 죽창 찔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임진왜란 때는 경상도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저쪽에서 올라오니까 왜군들이 저쪽을 쳤거든. 주 이동로가 경상도를. 그리고 이 서쪽 호남이나 충청 일대는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병도 해고 뭐도 해고 했습니다. 식량이 보충이 되니까. 그런데 6.25 때는 충청도 호남을 때렸어요. 저 낙동강 이남은 보존이 됐습니다. 저쪽은. 그래서 지금 대구의 뭐 고서적이랄지 경상도의 그런 유교 문화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게 6.25 때 그쪽이 좀 경상도가 보호됐다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동강 이남은 어찌됐든 보호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쪽 양반의 고향인 충청도는 톱질을 2번 당했습니다. 1.4후퇴 때 이 뭐 공주 이남까지 또 들어왔습니다. 한 번. 6.25 때 한 번 톱질을 하고 또 톱질을 2번 해는 통에 이 지주 집안이랄지 뭐 명문가 이런 집안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부 다. 이쪽이에요. 전부 다 절단 났죠. 그리고 평소에 쌓인 또 개인 감정 있을 때는 이때 그냥 다 가서 뭐 그냥 껍데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서로 간에. 이 앙금이 죽어야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세대가 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트라우마로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양반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없이는 그게 자기 양반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라는 게 벼슬도 있어야 되지만 신망을 얻어야지 이게 양반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 노릇을 해야지. 자기가 나이만 먹었다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나 존경해라 하면 이게 됩니까? 다 욕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저 호남 쪽은 순천 쪽은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일명 여순 반란 사건. 이때 또 절단이 났습니다. 또 그때 6.25보다 더 무섭게 났죠. 그때 거기서는. 그러니까 서로 그때 찔러 죽이고 이게 한번 해보니까 6.25 때는 오히려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한번 서로 이쪽에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죽이면 그쪽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쪽 다 와서 죽였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죽이고 하니까 이게 선제 공격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함부로 이거 좌우 문제 가지고 했다가는 끝없는 고륙상쟁의 길로 간다는 걸 알고 6.25 때는 서로 조심했습니다. 함부로 선제 공격 안 했어요. 이걸 한번 해놓으면 이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죽어야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싸움이 나면 화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화해를 하는 쪽이 지는 쪽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건 절대적 신념 체계인데 절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상대적으로 신축성을 보이는 집단이 그건 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종교 문제고, 이게 시아파, 수니파가 나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건 정말 터지면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서로 조심해야지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도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도. 그리고 자기도 보복당을 각오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원로들이 이걸 중재를 해야 돼요. 철없는 애들이 함부로 그거 하는 거 말려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말로 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죽창을 가서 찔러 죽이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니까. 그 남쪽에 이제 그 6.25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인심을 얻은 집안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기와집이 남아 있는 집들은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허름한 기와집이 몇십 칸짜리 집들이 남아 있는 건 동학 6.25 때 다 검증받은 집들입니다. 안 그러면 다 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동학 때도 다 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가서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거 그때 난리 때 개인 감정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난리 나면 개인 감정 뭐 명분은 덮어 씌우기 나름이에요. 뭐 딱지를 좌를 붙이든 우를 붙이든 그건 뭐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다 가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가서.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이게 제가 집안들을 쭉 보니까 영호남 간의 이 집안 간에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안동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동은 양반의 동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동이 다 벼슬도 많이 하고 고관 대작들을 많이 하고 권력도 많이 누리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조선조 때. 아니 가서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벼슬들 그렇게 많이 고이지가 않았습니다. 안동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교리댁, 정원댁, 교리, 정원, 승지댁. 그래요 태코가. 이건 중앙정부의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벼슬입니다. 이건. 뭐 정승 판서 지낸 사람이 없습니다. 대감 지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이 그 농사도 많지 않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게. 경치는 좋은 데인데 참 배고픈 동네입니다. 안동이. 그래서 안동에 요즘도 그 요리가 뭐 헛제사밥하고 간고등어 아닙니까? 제사 음식 때나 밥을 제대로 한번 차려 먹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제사밥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먹고 싶은 생각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고 그냥 헛제사밥이라도 한번 먹어보자라는 게. 근데 제가 이 헛제사밥을 먹어보니까 고기도 별로 없고 그냥 나물 좀 차려놓은 정도예요. 이 전라도 한정식에 비하면 이건 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식사입니다. 그래도 그걸 제사밥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했으니 조선조 때 안동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벼슬도 못하고 농사도 없으니까 이게 월급을 타야 되는데 벼슬을 넣으면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녹봉이. 이게 또 없고 나오는 물산도 없고 경상도가 이 경부선 타고 가다 보면 거의 화전민 수준이었어요. 경상도가 농토가 별로 없습니다. 상주 쪽에 있고 경주 쪽에 조금 있지. 그래서 경상도입니다. 나머지는 농토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3,000석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부자가. 이쪽에는 서쪽은 만석군이 많아도 저쪽은 3,000석이면 이쪽에 만석군급에 해당되는 부자들이에요. 그쪽 부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벼슬은 안동이 남인을 했거든. 야당. 조선조 때 야당이 남인입니다. 남인을 하니까 블로킹을 당한 거죠. 이쪽에 기호 노론들이 벼슬을 안 줬다니까. 고위 벼슬을. 정삼품 그 당상관인데 당상관 이상을 벼슬을 주질 않고 벼슬 주면 하위 직급의 벼슬들 아까 그 교리, 정원, 뭐 승지 이런. 제가 지금 영남에서 유명한 명문 집안이 의성김씨 학봉 집안인데 그 집안에 벼슬 뭐 최고 높은 거 뭐 했습니까 하니까 병조 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병조 참이 우리 집이. 그 집이 영남에서 A+급 양반입니다.
양반의 레벨로 따지면 A 플러스급인데 병조참이라는 건 차관보, 차관 밑에 차관보. 그게 우리 집안에선 최고 배설이라는 거예요. 아,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못 했겠습니까?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령을 안 내는데, 과거는 합격해도. 아, 이래가지고 남인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경상도 남인들은 벼슬도 못했고, 그 다음에 금강산 유람 다니는 게 이제 18세기 이때쯤에 사대부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한 풍조인데, 영남에서는 금강산 유람기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당시 금강산을 유람하려면 금강산 찰방이나 그쪽 지역에 자기 친구가 벼슬을 한다거나 아는 사람이 네트워킹이 있어야 그쪽 유람을 가면 한 달 이상 가는 건데, 그걸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자기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 한 달 이상을 먹고 자는, 요즘에 말하자면 유럽 여행 한 달 다니는 건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기호 쪽에 노론 측근들은 많이 다닙니다. 그쪽을 유람을. 경상도, 금강산 유람을. 그리고 골동서화가 미술사에, 이 골동품이 경상도에는 없어요, 별로. 지금 겸재경선이랄지 이쪽 다 이 18세기, 17세기 이후의 미술사 이 작품들이 다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경화사족들, 서울 양반들인데, 이게 다 노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80%가. 이게 남주 북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도. 청계천 저쪽, 청계천 남쪽으로는, 남산 쪽 사는 데는 남인이 살았고, 이 북촌에는 노론이 살았는데, 남주 북병이라. 북쪽은 병이다. 떡병자. 이게 북쪽에서는 떡 만들어 먹었고, 남쪽에서는 술 만들어 먹었다는 건데, 남인들은 부연하니까 술이나 먹고, 북촌은 떡 만들어가지고 무지개 떡, 무슨 떡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노론들이 만들어 먹었던 떡은. 아, 그거 쌀에다가 떡 만들려면 쌀이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권당은 떡 만들어 먹고, 힘없는 야당 남인들은 부야가 나니까 자꾸 그냥 닭주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었던 거죠. 이게 이제 서울의 상황입니다. 서울의 남인들은 또 이 기호 남인들이에요. 영남 남인이 아니고, 성호 이익이랄지 이쪽은 다 이게 기호 남인들입니다. 남인 중에서도 경상도 남인이 가장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동이나 경상도는 남인이 한 7, 80% 됩니다. 그게. 경상도는 남인의 지역이었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받아놓으니까, 그게 언제부터냐? 인조반정 이후부터로 보면 됩니다. 인조반정.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거의 한 300년간 아주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인으로서 처음, 경상도 남인으로서 처음 해방돼가지고 벼슬은 게 장택상이, 구미 칠곡 사람인데, 장택상이가 외무부 장관했죠. 이박사 정권에서. 처음으로 장관을 하니까 대구 시민회관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하 이걸 대회를 했죠. 그때 영남에서 300년 만에 처음으로 판서 나왔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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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이 장택상이가. 그리고 장택상이가 총리를 잠깐 했어요. 한두 달인가. 그때 서해 유성룡, 지금 통일부 장관 이번에 된 유익 장관의 그 선조인데, 영남에서 유일하게 고위벼슬 많이 한 집이 그 유씨들입니다. 그 집이 좀 내림이 있어. 그 집 벽다구가. 그 집이 서해 후손들이 유후조도 그렇고, 유후조가 대원군 때 처음으로 우의정 시켜줬습니다. 대원군이 배려 차원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유후조가 처음으로 서해 다음에 영남에서 정승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대원군이 탕평책 차원에서 서울에 와서 엄청나게 놀림을 당했어요. 유후조가, 낙동대감이. 그게 지금 아마 현재 유익씨 고조부 정도 될 겁니다. 그 양반이. 고조부 정도. 엄청 놀림을 당했죠. 왕따 당했지, 여기 와가지고. 낯설고 물설으니까 와가지고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아까 장택상이가 총리 돼가지고 서해 영정 모셔놓은 사당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감 이후로 영남에서 정승 나온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엔 제가 처음입니다 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300년을 굶다가 처음으로 밥상을 받은 게 박정희 5.16입니다. 300년 맺힌 한을 풀어줬지, 박정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300년 만에.
이게 300년 굶다가 밥상을 받은 겁니다, 영남이.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영남이 좀 독식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300년 굶었는데 좀 먹어야지. 이게 뭐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래요. 역사를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래서 경상도가 음식 문화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게 가서 한정식이 그쪽이 별로 없었거든. 한정식은 제가 추론컨대는 이 전라도 만석군 지주 집안 음식입니다. 이게 퍼진 거예요. 서울도 사대부들 그렇게 못 해 먹었습니다. 왜? 임금이 휘차르는데 누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해 먹어? 이놈은 뭐 부정한 수입이 있는 모양이다. 너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고발 들어가요. 저거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저거 모가지입니다, 저거. 너 돈 내놔. 어디서 나왔어? 너 수입 추궁당하지. 저쪽 전라도 쪽에는 추궁 안 당하지. 정권 오고 서울 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 지금 이건 좀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인데 이 지금 그 곰탕 같은 거 있죠. 곰탕. 그 갈비탕. 이건 이북 사람들 음식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피난을 왔거든, 이쪽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음식 장사를 처음 했어요. 근데 이북은 소고기를 좀 많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남보다. 이남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못 잡고 거의 뭐 늙은 소나 먹는데 이북은 아무래도 좀 소를 이쪽보다는 좀 더 먹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고기를. 그러놓으니까 그 이북 사람들이 그냥 듬뿍듬뿍 떨어가지고 아주 터프하게 고기 덩어리 끓여서 먹던 게 이게 갈비탕, 곰탕이고 피난민들이 와서 그 해방 이후에 여기 와서 그런 장사를 했죠. 음식 장사를. 그래서 설해옥, 평양이 서쪽이니까 그쪽에서 서쪽에서 왔다. 설해, 올레자. 그래서 와서 음식 장사를 했었고 평양이나 이쪽 서쪽 사람들이. 그리고 6.25 때 피난 갔다가 이제 그 설해옥이 다시 피난 갔지. 6.25 때. 그래가지고 또 다시 와가지고 만든 음식점이 우레옥 또 왔다. 또 우자에 올레자, 우레옥. 이게 다 이북 사람들이 했던 음식이고, 그 다음에 김치나 이런 건 5.16 때 군인들이 퍼뜨린 거예요. 5.16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군인들은 이게 뭐 발령이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거든. 근데 상무대랄지 광주 그쪽 다 거쳐야 됐기 때문에 그쪽 일대에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정에 가가지고 야, 그 김치 담어. 그걸로.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그 음식이 그때 5.16 이후에 이제 이쪽 음식이 전라도 음식이 많이 퍼졌고 음식을 가장 잘한 데는 개성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넘버1은 개성 음식이고 넘버2가 전라도 음식이고 개성 음식은 그건 그 개성 서울에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런 격조와 취향이 있는 음식들이죠. 개성 음식이 사실은 뭐 잣죽이랄지 뭐랄지 이런 음식들이 아주 그 품위가 있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개성이면 뭐 서쪽에 아주 그 병란도랄지 예성강으로 해서 물자가 다 들어가는 집중되고 또 불교 고려 때는 이 물류가 많거든. 그러니까 중국어고 이 교역도 많고 해가지고 외국의 향신료 같은 거 우리나라 산초 먹는 게 원래 개성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젠피라든가 뭐 이런 게 약간 그 뭡니까 그거보다 뭐 노린내 난다고 그럽니까? 그 제피라고도 하고 젠피 이런 거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고소 같은 거. 고소. 이런 게 다 저게 중국 영향을 받은 향신료인데 이건 개성 사람들, 개성 귀족들이 먹던 향신료들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좀 그쪽으로 갔는데 하여간 30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인들이 정권 잡은 게 5.16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잡기 전에는 지역 간의 진보와 보수도 달랐습니다. 경상도가 진보였고 호남 기호 쪽이 보수였습니다. 경상도가 진보였고. 왜냐? 대구 폭동을 보면은 그게 48년에 났습니까? 1900 해방 이후에 48년인가 9년인데 6.25 전이죠. 그때 사망자가 박정희 형 박상희도 거기 대구 폭동에 주동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동자 중에 한 명인데 15,000명에서 아마 18,000명 죽었을 겁니다. 대구 폭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라는 얘기지. 대구가 야당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쪽에는 기호 쪽에는 한민당인데 이게 인천 김성수가 한민당 당수를 했죠. 인천이 누굽니까? 부자 아닙니까? 지주, 삼양사, 대지주.
그러니까 한민당이라는 건 이 지주 집안들 돈 많은 부자당이었어요. 그때 한민당이라는 게. 다 돈 많은 부자들이 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수지, 한민당. 그럼 한민당의 주력 부대가 인천 이하 그 추종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보수고 저쪽이 했지. 야당을 내니까 대구 쪽이 대구 폭동으로 많이 죽고 그쪽이 다 좌익들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죽은 거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야당 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뭐 박원순, 조국, 뭐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또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야당이 또 이쪽으로 또 옮겨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금 여당 측 한나라당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김황식 총리가 저 전라도 장성 사람이고 이석연 씨가 아마 정읍인가 그럴 겁니다. 이 호남 쪽이 지금 또 오히려 이쪽에 보수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어떤 크로스 매치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식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복식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경상도가 인조반정 이후로 300년간을 그 천대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지 조사를 해서 제가 알았지 안동 양반이고 뭐 해가지고 나는 이쪽이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벼슬도 많이 하고 양반 도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조 때 300년간 잘 먹고 잘 산 집단은 이쪽 기호 쪽이고, 이제 이 기호 노론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 1700년도 중반부터는 노테이션이 안 되고 계속 붙박이로 주저앉았죠, 서울에. 그냥 자기들이 계속 그때부터 장기 집권에 들어갔으니까.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벼슬을 했다가 그만두면 리타이어를 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이게 안 가고 계속 그냥 서울에 붙박이로 눌러 앉으면서 이게 저 귀경 천향 지풍이 생겨난 거죠. 서울을 귀하게 여기고 천향, 향리, 시골을 천하게 여기는, 서울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말새끼는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그 말이 1700년대 중반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마 영조 집권기가 한 20년 이래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그전에는 남인과 노론, 동서의 문제였는데 그때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서울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해요. 서울이. 지역 간의 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지방의 문제로 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런 미술사라든가 지금 겸재정선이랄지 이게 다 노론들 문화예요. 전부. 돈 없으면 갤러리 못 갑니다. 지금도. 그림 뭐 이거 골동서화 이건 다 돈 있어야지 식후 삽니다. 밥 먹고는 안 뒤의 일이지. 이게 밥도 먹기 힘든데 이게 무슨 갤러리 가서 그림 사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지역 간의 그런 전라도는 그 갯땅쇠라는 말이 있었고 경상도 보리문댕이 이런 옛날들 어른들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갯땅쇠는 이 갯벌에서 일하는 사람을 갯땅쇠라고 그러고 보리문댕이는 경상도 쪽에 상대적으로 피부병 환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방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 나환자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추방이 되니까 배고프니까 이 호남 쪽에 이 보리밭에 와가지고 보리모가지가 날무려요. 왜? 이 보리모가지를 꺾어 먹으러 다녔습니다. 거의 기하선상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이쪽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아마 이 정도에서 아마 하고 잠시 있다가 한 3분 정도 쉬다가 또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3분 쉬겠습니다.